모든 북한, 중국의 미사일을 때려잡아 한국 바다를 지켜낼 차세대 초강력 한국함정, 대한민국 해군의 네 번째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8일에 진수된 대한민국의 네 번째 이지스함이자 세종대왕급에 이어 두 번째 이지스함급인 정조대왕급의 첫 번째 군함, 정조대왕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최강의 군함 중 하나라고 불리는 이지스함은 공중에서 다가오는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전투함을 말합니다. 전 세계 수백 개의 나라 중에 겨우 6개국만이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 우리 대한민국 해군도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3척을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세계 최강의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한 우리나라도 2차 대전에서 사용하던 고물함정을 미국으로부터 겨우 공여받아 사용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그러다 급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우리나라 조선 기술에 힘입어 울산급 호위함과 동해급 초계함을 국내 기술로 자체 건조한 뒤 대한민국 해군의 전투함 전력을 대폭 강화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해군은 전투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축함을 더 확보할 필요성을 느꼈는데요. 그래서 한국형 구축함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해군이 창설된 지 43년 만인 1998년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자체 건조 구축함 KDX-1 광개토대왕급이 취역했습니다. 하지만 광개토대왕급은 RIM-7PC 스페로우 대공미사일을 장착하는데요. 19km라는 짧은 사정거리와 부족한 동시교전 능력으로 인해 적의 미사일과 항공기로부터 자신의 군함 스스로만 보호할 수 있는 자함 방공 능력만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군 군함을 향해 날아오는 북한 해군의 대한미사일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인근 군함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함대 방공 능력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한국형 구축함 사업이 시작되고 KDX-2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이 2003년 취역합니다. 광개토대왕급과는 달리 SM-2 대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방공 능력이 상당 수준 올라갔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SM-2 미사일의 사정거리보다 짧은 탐지거리를 가진 충무공 이순신급의 레이더 성능으로 인해 제 성능을 내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주변국들이 계속해서 강력한 군함들을 실전에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강력한 구축함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며 세 번째 한국형 구축함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그렇게 2008년 취역한 구축함이 그 유명한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KDX-3 세종대왕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웃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최신의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했던 세종대왕급 구축함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는 있었지만 정작 이걸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해군은 세종대왕급보다 더 강력한 이지스함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세종대왕급 구축함을 이은 두 번째 이지스함 사업인 KDX-3 배치2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 탄생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조대왕급의 스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길이는 170m로 세종대왕급보다 4m 길어졌고 만재배수량은 12,000톤으로 세종대왕급보다 1,400톤가량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추진 시스템은 33,600마력을 가진 LM2500 가스터빈 엔진 4개에 보조로 전기 추진체계 2대를 추가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연비를 상당히 높였음에도 시속 약 55km의 속도로 항해하죠. 레이더는 스파이 1D로 이전의 세종대왕급과 같지만 기존의 1000km 탐지거리와 1000개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던 세종대왕급에 비해 성능이 2배 가까이 향상되어 1800km 밖에 있는 1800여 개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스 전투체계 버전 또한 업그레이드되어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까지 갖춘 이지스 전투체계 베이스라인 9C2가 적용되었죠. 여기서 베이스라인은 무슨 말일까요? 이지스 전투체계는 우리가 흔히 하는 게임처럼 지속적으로 수많은 업그레이드를 거쳤는데요. 베이스라인은 그 수많은 업그레이드 버전을 구분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중 정조대왕함에 탑재된 이지스 전투체계는 가장 최신 버전으로 탑재되어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인 SM-3를 발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미사일은 무려 마하 13이 넘는 속도로 날아가 무려 최대 2,500km나 떨어져 있고 고도 1,200km에 있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사일뿐만 아니라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까지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죠. 하지만 성능만큼이나 가격도 장난 없는데요. 무려 한 발에 200억 원에 달해 마음대로 쓰다간 국고를 탕진하기 딱 좋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한 무기라 국제사회의 정치 외교적 문제로 쉽사리 도입하기 힘든 상황이기도 하죠. 이런 배경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의 SM-3 도입이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인 11월 17일 국회에서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SM-3 미사일 도입 예산이 긴급 편성되어 SM-3 도입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갔는데요. 만약 미래에 SM-3가 도입된다면 미사일을 함정에서 수직으로 보관 및 발사하는 수직 발사관, 즉 VLS에 탑재되어 사용될 것입니다.
정조대왕함에 탑재된 수직 발사관은 미국제 마크 41과 한국형 수직 발사관인 KVL-S1 그리고 이를 개량한 KVL-S2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전 세종대왕급은 수직 발사관이 함수의 48셀, 한미의 80셀로 총 128셀이 탑재되어 있어 최소 128발의 미사일을 적재할 수 있지만 정조대왕함에는 함수의 48셀, 한미의 40셀로 세종대왕함보다 40셀 적은 총 88셀의 수직 발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종대왕급보다 더 약해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직 발사관 셀이 줄어든 이유는 이전보다 더 커진 발사관인 KVL-S2를 탑재해서인데요. 그러니 그만큼 더 크고 강력한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죠. 이 수직 발사관들에는 해궁 대한미사일 요격미사일과 홍상어 장거리 대잠어뢰, 해성2 함대지 순항미사일, 그리고 이전 충무공 이순신급과 세종대왕급 구축함에서 운용하고 있던 SM2 함대공 미사일과 새롭게 도입될 SM6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또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과 지상의 적을 공격할 수 있는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추후에 탑재될 예정이고 수직 발사관에 탑재되는 미사일들 외에도 해성 함대함 미사일 8발과 323mm 청상어 경어뢰도 6발 탑재됩니다. 게다가 미사일과 어뢰뿐만 아니라 다른 무기체계도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사거리 24km를 가진 세종대왕함의 KMK-45 함포에서 120km 밖에 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 연장탄을 발사할 수 있게끔 개량된 KMK-45 모드포 함포로 바뀌었고 함정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을 마지막 보루인 근접 방어체계 또한 세종대왕급에 한문 탑재된 네덜란드제 30mm 골키퍼의 단종으로 인해 미국제 20mm 펠렁스 블록비를 탑재했습니다. 또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통합 소나체계를 탑재했는데요. 이 체계는 원거리에서 적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 여러 음파 탐지 센서들을 통합해 운용하는 방식을 통해 정조대왕함의 대잠수함 능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여기에 갑판에 탑재하는 해상 작전 헬기 또한 세종대왕함에 탑재하던 슈퍼링스 헬기가 아닌 MH-60R 시호크 헬기를 2기 탑재해 더 높은 대잠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기 체계들이 탑재된 정조대왕함은 지상, 해상, 공중을 모두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만능 전투함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정도의 구축함이면 북한 해군은 상대도 안 되는 것은 물론 일본의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 마야급이나 중국의 준 이지스급 구축함 055형의 입장에서도 쉽게 보기만은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기엔 스스로도 수줍지만 이번에 탄생한 정조대왕함은 동북아시아 정상급의 전투력을 가진 구축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조대왕함은 지금 우리나라 해역을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7월에야 바다에 처음으로 띄워졌지만 약 2년 뒤인 2024년 11월가량 해군에 인수되어 대한민국 해군 소속의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 정조대왕급은 총 3척 건조가 확정되었는데요. 벌써 2번째 함도 현대중공업과 계약이 완료되어 2026년 해군에 인수될 예정이죠. 3척의 정조대왕급이 해군에 배치된다면 세종대왕급 3척과 함께 이지스함 총 6척과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6척 그리고 6척 건조가 예정되어 있는 한국형 이지스함 KDD-X를 합해 총 18척의 구축함이 동해, 서해, 남해를 수호할 것입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뿐만 아니라 중국 해군의 전력까지 강화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정세에서 차세대 이지스함이 처음 바다로 발을 내딛었다는 소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가운 소식인데요. 남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2척도 무사히 바다에 띄워지고 해군에 인도되길 바라며 앞으로 있을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인 KDD-X 또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해군이 그 누구도 얕볼 수 없게끔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해군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